네, 부소매TV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부동산을 소개하는 매니저 도일곡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발로 뛰는 도매니저 그 첫 번째 시작입니다. 동탄 2 신도시 1-1 업무지구 그 첫 번째 라인업 동탄역 에이스큐브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박한 제 꿈이 있다면 전국에 계신 부동산 사장님들과 인연을 맺는 것이고요. 그 인연을 30년 넘게 계속해서 좋은 인연으로 쭉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제 목표고요. 부소매TV 첫 번째 영상에서도 각오를 밝혔지만 이름도 특이해서 40년 넘게 남한테 피해주지 않는, 패키지지 않는 삶을 살았다고 자부합니다. 제 이름을 걸고 부동산의 소위 말하는 업자로서 뛰어들면서 동시에 유튜브 채널도 오픈하는 것이니까요. 꼭 믿어주시고 좋은 인연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동탄 2 신도시 1-1 업무지구 첫 번째 상품이며 섹션 오피스인 에이스큐브를 소개해드리기 전에 먼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동탄 신도시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영상을 이해하시고 함께 미래를 그려보시기 편하실 텐데요. 인구 10만의 1동탄과 인구 32만의 2동탄을 합친 동탄 신도시는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30km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명실공히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신도시인데요. 2014년 미분양의 무덤이라는 오명으로 한때 주춤했었지만 그래서 저 또한 동탄 쪽으로는 관심을 두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 내년에 입주 예정인 롯데 트리니티, 롯데 캐슬의 경우 분양가 5억대에서 현재 입주 전인데도 불구하고 호가가 13억까지 가는 분양가 대비 2.5배라는 천지개벽할 수준으로 올라섰고요. 계속되는 개발 호재로 인해 그 상승 기회는 아직도 있습니다. 동탄에 살고 계신 분들 부럽네요. SRT 경부 고속선인 수서 부산 구간이 동탄의 중심, 동탄역에 서고요. 서울 경기의 화제죠. 광역급행철도 GTX, 그 중에서도 가장 핫한 노선인 GTX A 노선이 동탄에서 시작이 됩니다. 2024년 예정인 GTX A가 운행이 되면 동탄에서 삼성역까지 19분, 수서까지는 15분이 걸리는 광역 생활권이 되는 거죠. 2026년 준공 예정인 인덕원, 수원, 서동탄으로 이어지는 복선 전철이 있고요. 같은 2026년 1동탄과 2동탄, 그리고 오산, 수원 권역까지 이어지는 트램 3개 노선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SRT, GTX, 인덕원 복선 전철, 트램, 이렇게 4개의 교통이 지나가는 쿼드러플 역세권이 되는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의 경우 전국에 딱 2곳이 있죠. 네, 한남에서 양재 구간과 그리고 동탄에 현재 착공해서 공사를 성실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의 경우 완공이 되면 쾌적한 공원이 조성되면서 공간이 확보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북쪽으로는 기흥 IC, 남쪽으로는 동탄 IC가 있어 교통 허브 역할을 충분히 할 것으로 예상되는 동탄 2 신도시입니다. 네, 먼저 현재 운행되고 있는 SRT 노선을 보시면 수서역 출발 동탄역까지 15분밖에 소요가 안 되기 때문에 서울에서의 접근성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과 투자에 해박하고 관심 있는 분들의 화두죠. 수도권 급행철도 GTX A 노선의 경우 2024년 개통입니다. 이 동탄역은 SRT와 함께 광역 환승센터로 다시 한번 도약할 예정이고요. 개통이 되게 되면 동탄에서 강남 삼성역까지는 단 19분만 소요됩니다. 이 또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벌써 근접 지역 부동산 거래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는 인덕원 동탄 복선 전철 계획인데요. 2026년 개통으로 동탄역 바로 뒤쪽에 광비콤 동탄 전철역이 신설됩니다. 네, 다음은 트램인데요. 위례 신도시에서도 많은 이슈가 있었죠. 동탄의 경우에는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이 돼서 2026년에 개통 예정입니다. 수원 권역과 오산 병점 일대를 연결하는 트램까지 완성되는 2026년에 동탄 신도시는 완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기 쉽게 연도순으로 보시면 2016년도에 SRT가 개통되어 이미 운행 중에 있고요. 2019년도에 동탄 중심 외곽에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과 이케아가 들어와 있습니다. 트램 역시 MOU가 체결이 되었고요. 2020년이죠. 올해 6월 다음 달 곧 소개해드릴 저희 동탄역 에이스큐브가 착공이 되고 내년부터 동탄은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년인 2021년에 많은 동탄 주민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롯데백화점과 롯데 트리니티 센터가 준공이 되고요. 2022년 11월에 저희 에이스큐브가 준공이 되고 승인받고 등기치고 바로 2023년에 경부고속도로 지하화가 되고 2024년엔 GTX A가 들어오게 됩니다.
2025년에 제2외곽순환도로, 그 다음해인 2026년에 인덕원성과 트램까지 들어오면서 동탄 신도시는 쿼드러플 역세권이 완성이 됩니다. 교통, 기업, 역세권, 부동산 가치 상승의 필수라는 것을 판교 사례에서도 보실 수가 있죠. 얼마 전에 뉴스를 보시면 같은 평수의 판교 아파트 값이 잠시를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교통뿐만 아니라 수원이나 화성이나 기흥에 삼성전자, LG전자가 있어서 협력업체나 기업체 이전 배후 수요가 많다는 것도 굉장한 동탄의 호재가 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탄은 판교와 분당 규모의 1.2배에 달하는 대한민국 최대 신도시로서 주거, 교통, 첨단, 비즈니스 산업이 조화된 계획도시입니다. 이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구역별로 너무나 잘 정비가 되어 있는데요. 곧 소개해드릴 동탄역 에이스큐브의 경우 동탄의 중심인 광비콤, 광역 비즈니스 콤플렉스에 위치해 있습니다. SRT, GTX 등 광역 환승센터가 지하로 들어오게 되며 광비콤 같은 경우에 최대 비즈니스 구역으로 빌딩 숲을 형성을 하게 되는데요. 쉽게 상상하시려면 강남 테헤란로나 여의도 고층 빌딩 구역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63층 랜드마크 건물과 복합 문화센터, 오피스 등이 어우러져서 어마어마하게 바뀔 예정인 동탄 이신도시 광역 비즈니스 콤플렉스를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광비콤 안에 바로 동탄역 에이스큐브가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후 지상공원이 만들어지고 네이버 지도에서 직선거리를 찾아보니까 453m가 나오더라고요. 서울 지하철 2호선 중에 가장 짧은 노선인 을지로 3가에서 을지로 4가 구간이 600m라고 하니까 지하철 한 정거장 거리가 채 안 되는 거죠. 중요한 인덕원선이 시작되는 광비콤 동탄역 1번 출구 바로 앞이 에이스큐브의 위치입니다. 제가 오늘 실제로 갔던 임장 동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시죠. 네, 여기는 에이스큐브와 필지입니다. 네,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어서 서울이나 명동으로 나가는 버스가 지금도 있고요. 현재 보고 계시는 아파트는 아까 말씀드린 반도 유보라 6, 7차 그리고 8차 아파트입니다. 바로 배후 소유가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현재 보고 계시는 필지가 저기 멀리 보이는 1-4필지까지 4필지에서 1-1 지구가 바로 저희 에이스 큐브입니다. 길 건너로 보시면은 지금 계속해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죠. 동탄역 롯데캐슬 공사 현장 보고 계시고요. 내년에 준공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필지도 확인해 주시고요. 이 날이 좀 더웠습니다. 걸어가시다 보면 잘 듣고 계시면 앞에 언덕이 보이실 텐데요. 이 언덕 같은 경우에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가 되면서 없어집니다. 그래서 동탄역으로 롯데캐슬이나 아니면 롯데백화점이 바로 눈으로 가시거리에서 보이는 형태가 되겠고요. 저 멀리 바로 앞에 보이는 것이 인덕원역 1번 출구 예정지입니다. 잘 들어보시면 제가 계속 발자국 수를 세고 있는데요. 한 140걸음 정도 나오더라고요. 네. 한 걸음에 1m가 조금 안 되니까 한 100m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00m 정도가 조금 안 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한 50초 정도가 걸렸고요. 네, 1번 출구 예정지에서 동탄역을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네, 언덕이 사라지게 되면은 롯데캐슬이 보이고 바로 옆에 업무시설 63층 복합 건물이 들어가게 되죠. 자, 부동산에서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바로 입지인 것은 다들 아시리라 믿습니다. 동탄역 에이스큐브의 경우 지하철 바로 옆 대로변의 코너 자리이기도 하고요. 벌써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서 매물이 없는 반도 유보라 6, 7, 8단지도 보이네요. 이렇게 주거 배후 수요도 충분히 있어서 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요의 유입이 예상이 됩니다. 제가 사전 조사 겸 임장을 다녀보니까 안양이나 금정, 판교에는 이 정도 규모의 오피스 없을 뿐더러 공실 자체가 없더라고요. 동탄에도 지식산업단지가 있긴 한데 동탄역과 거리가 있어서 저 하시는 기업체 사장님도 연락 오셔서는 직원도 출퇴근 고생시키기 싫으시다며 동탄역 주위에 오피스 대비해서 임대료 비싼 상가를 사무실로 쓰시더라고요. 현재 코로나 때문에 같이 청약이 밀린 문정동 등 서울에서도 아직 홍보도 안 했는데 역, 가까운 서울보다는 합리적인 분양가라 생각을 하셨겠죠. 오피스 없냐며 연락을 해오시던 상황이었는데 마침 분양 일정이 잡히게 돼서 저 개인적으로도 운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드디어 동탄역 에이스큐브를 소개해드릴 차례네요. 네, 시공은 구로나 청라, 군포, 영통, 마곡지구 등에서 오피스텔을 주로 건설하는 에이스건설이 맡고요. 오피스와 상업시설 합쳐서 440호실 지하 6층부터 지상 23층까지의 규모로 지어집니다. 법정 주차 대수보다 많은 294대의 주차 공간을 보유하고 있고요. 동탄역 에이스큐브는 일반 오피스가 아닌 섹션 오피스입니다.
섹션 오피스가 생소하신 분들, 일반 오피스나 오피스텔, 지식산업단지와 뭐가 다른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 섹션 오피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섹션 플러스 오피스의 합성어인데요. 사무실을 구획해 놓은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사무실을 잘게 쪼갤 수 있다는 건데 반대로 말하면 쪼개진 사무실을 다 터서 한층 통으로 쓰실 수도 있겠죠. 이렇게 레고처럼 조립하고 나눌 수 있어서 소규모 개인이든 대규모 법인이든 투자할 수 있는 것이 이 섹션 오피스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형 오피스를 보시면 투자 금액이 크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나 기업이 보유하게 되고요. 중형 오피스를 보시면 투자 금액이 다소 높고 황금성과 가변성이 부족하지만 섹션 오피스는 투자 금액도 낮을 뿐 아니라 구역이 나눠져 있기에 소규모 투자라도 가능하고 황금성과 가변성이 우수해서 합리적인 사무실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IT 산업이 뿌리를 내리면서 플랫폼 산업이 발달을 했는데요. 대형 오피스의 제조업 중심의 큰 기업체가 아닌 벤처기업이라던가 스타트업 등의 소오피스 증가에 따라서 생긴 것이 바로 이 섹션 오피스입니다. 투자 규모도 작고 크기도 작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소형 사무실 수요가 많아지면서 나오게 된 거죠. 자, 그럼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오피스, 섹션 오피스, 지산, 오피스텔 4가지입니다. 화면으로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글씨가 좀 작죠. 네, 간추려드리면 오피스나 섹션 오피스는 업종 제한이 없습니다. 아파트 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지식산업센터의 경우에는 국가 지원 지역이기 때문에 각종 세제 혜택이 많지만은 중심 지구에 조성하기에는 수익률 측면에서 안 맞기 때문에 주로 중심 지역이나 교통에서는 다소 거리가 먼 것이 단점이기도 하고요. 법무사, 세무사, 변호사, 공인중개사 등 업종 제한이 있습니다. 오피스텔하고 섹션 오피스를 대비해보면 욕실과 주방이 없기 때문에 업무 공간 효율이 높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관리업체 위탁관리라 관리비 부담도 없고요. 공급 과잉 지역이 아니라 오피스 권역 위주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공실 가능성도 상당히 적어지고 그만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희소성도 있어서 환금하기에도 굉장히 편합니다. 또한 오피스텔처럼 2년 계약이 아니라 5년에서 10년 등 장기 임차 수요가 많은 것도 장점이 되겠고 또 이 또한 공실 위험이 적어지겠죠. 섹션 오피스의 경우에는 업무 복합 시설이나 지산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광비콩 권역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생활 근무권에 한데 섞이거나 차량 진입이라던가 기숙사 코어가 혼재하지만 업무 시설 같은 경우에는 단독 사용으로 업무 여건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바꿔 말하면 깔끔하게 진정한 일터로 사용하실 수가 있겠네요. 오피스텔 준주거시설, 섹션 오피스 업무시설, 지식산업센터 준 업무시설의 비교는 표와 같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아파트나 오피스텔,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 상품에서 지산이나 섹션 오피스로 이동하는 추세고요. 더군다나 섹션 오피스 같은 경우 역세권 입지의 희소성과 소액 투자가 가능하고 대출 규제에서 벗어난 상품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새롭게 관심을 보이고 계시는 거죠. 실제로 서울 경기 지역 부동산 사장님들께 사전 조사를 해봤더니 동탄 지식산업센터인 테크노밸리랑 비교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광비콤은 초역세권, 동탄 테크노밸리는 기흥 IC에서 나오자마자인 북측에 위치해 있고요. 아직 교통계획이 없기 때문에 버스만 이용 가능한 게 가장 큰 차이가 되겠네요. 백화점 호텔의 편의시설과 산업체 밀집, 대출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70%, 80%고요. 대신에 광비콤은 세제 혜택은 못 받으신다는 거, 합리적으로 쓸 수 있는 형태의 희소성이 있고요. 공급 과잉이라 경쟁 상품이 많습니다. 미분양이나 공실 위험이 있겠죠. 직원을 사랑하시는 사장님처럼 직원분들의 선호도가 당연히 우수하겠죠. 뜨거운 여름날 먼 거리 걷고 교통편 안 돼서 주차비 계속 지원해야 되는 것보다는 미래 가치 면에서 두 곳을 비교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추후 역세권 사무실 그리고 지역 공단화 지역 판단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런 섹션 오피스인 동탄역 에이스큐브는 유동적으로 사무실 구성이 가능하신데요. 전호실에 발코니 서비스 면적과 지역 냉난방을 활용해서 낮은 관리비를 기대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용 7평에서 13평 원하시는 대로 맞추실 수가 있고요. 동일 면적 대비해서 최대 엘리베이터죠. 환자 베드용인 비상용과 화물용 포함해서 6대가 있기 때문에 편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후면부는 지하 판정이라 용적률 제외이기에 전면 상가로 들어가게 되고요. 주차 불편하시지 않도록 스키플로어 방식과 광폭 주차 공간이 확보됩니다. 옥상엔 루프가든 그리고 휴게 공간도 적용이 됩니다. 보시면 1층부터 3층까지는 상가, 4층부터 5층이 좀 재밌는 공간인데요. 근린으로 들어가 있긴 한데 업종 제한이 없기 때문에 오피스든 상가든 이용하실 수 있는 변환층입니다. 그리고 6층부터 23층까지는 오피스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미 동탄에 있는 다른 섹션 오피스와 비교를 해드리면 발코니 서비스 면적이 있어서 실사용 면적이 실제로 증가하게 되고요.
이렇게 중간에 기둥이 들어가거나 썬큰이 들어가서 각 호실마다 모양이 다른 게 아니라 정사각형이기에 사무실 공간을 붙이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네, 호텔식으로 상부 오픈형 로비가 들어가서 기업 가치를 올려드리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발코니 서비스 면적, 그리고 7평에서 250평까지 원하시는 대로 구성하셔서 다양한 기업체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차 타고 이동하시거나 지하철이나 동탄역에서도 나오시면 눈에 띄는 건물, 아까 말씀드린 전면부 데크 상가라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테라스, 네, 개방감을 극대화시키고 휴게 공간도 따로 들어오게 됩니다. 네, 계속해서 말씀드린 특장점이고요. 한 개 호실부터 2개, 3개, 4개 이상 사용 시에는 훨씬 더 큰 사무실이 되죠. 계속해서 집중하시면 피곤하시니까요. 정말 갑자기 제 얘기를 다시 해드리자면 먼 훗날엔 지금 보시고 있는 시청자분들이나 부동산 사장님들께서 훗날엔 가고 싶으신 현장이나 관심 있으신 분양투자 현장을 제가 소개받아서 대신에 가게 되거나 도매니저님 어디서 일하세요? 지금 요즘 어디 계세요? 하라고 듣는 게 제 소원입니다. 개인적인 계획은 동탄, 수서, 삼성역까지 이렇게 GTX 라인에 따라서 제가 올라가는 게 계획인데 5년 뒤에는 삼성역 쪽으로 들어가는 게 제 계획입니다. 네, 그렇게 5년 플랜으로 꾸준하게, 무던하게, 열심히, 진심을 다해서 해낼 것입니다. 네, 저와 함께 길고 큰 그림을 그려주실 분들을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사주에도 보면은 제가 제 주위 분들이 잘 되게 하는 기운이 굉장히 많다고 항상 나오거든요. 치밀하게 고민하고 분석해서 꼭 되는 현장에서만 뵐 수 있는 도매니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럼 전체적인 오피스 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에 따른 오피스 매매율을 알아볼게요. 이지스 대신 오피스 매매지수 보고서를 보시면 동탄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도 오피스 매매지수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경기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투자 금액이 서울보다 낮고 공실률도 감소하기 때문에 오피스 수요는 계속 상승하는 거죠. 네, 동탄역 에이스큐브 같은 역세권 오피스 현황도 보시면 판교, 문정, 성수동 이렇게 비역세권 대비해서 평균 30% 이상 역세권 오피스가 시세가 높다는 것도 네이버 부동산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서울권 섹션 오피스 분양 현황입니다. 분양률 100%에 계속해서 분양가 대비 시세가 올랐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매매가가 1200에서 1400 정도에 형성되고 있죠. 네, 경기권 같은 경우 도시에 따라서 역세권이 되는 시기에 따라서 조금씩 나뉘는데요. 평당가를 보시면 아무래도 최근에 공급이 시작이 된 섹션 오피스이기에 저분양가 매수 기회라는 것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문의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최근 신규 오피스 분양 사례를 보시면 오피스임에도 불구하고 프리미엄까지 형성이 되는 역세권 상품의 수요가 많다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동탄 신도시는 총 5개의 상권이 있는데요. 2015년 분양가가 평당 550이던 동탄대로 더 퍼스트 타워가 현재는 700에서 800만 선의 평당가가 형성되어 있는 것만 봐도 동탄 역세권 상권이 제일 핫하고 제일 고가에 형성이 되어 있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시세나 수요 면에서 동탄 최우수 상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가에서 부동산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임대료가 800 정도에 맞춰져 있는데요. NK타워 같은 경우에 약국 독점 자리가 프리미엄이 벌써 2억 5천이 붙어있는 그런 최우수 상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동탄 지역 유사 형태 건물과 비교입니다. 역시 위치가 동탄역 기준으로 최고 좋죠. 호실수도 가장 많고요. 아무래도 가장 후 시점에 지어지기 때문에 모든 점에서 우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분양가에 비해 많이 오른 아파트들도 역세권에 대한 시세 차이가 많이 나고요. 네, 오피스텔도 다르지 않습니다. 역세권과 비역세권 34% 시세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상가도 마찬가지고요. 소상공인 상권 정보 시스템 분석 결과를 보셔도 역세권인 동탄역 에이스큐브의 성장성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반대로 동탄 지상 같은 경우에 줄곧 말씀드렸던 입지의 한계와 공급 과잉이라 아쉬운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실리콘밸리 쪽이 굉장히 분양이 또 핫하죠. 정부의 주택 규제가 심해지면서 지산 투자 바람이 불어서 굉장히 호황이었습니다. 대신에 과잉 공급이 되어서 공실이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공급 분양 예정가가 750만 원에 육박하는 현 실정입니다. 네, 가장 궁금해하실 분양가입니다. 동탄역 에이스큐브 오피스의 경우 평당 840만원에 책정이 되었습니다. 서울 지역에서 가까운 문정동 대비해서 평당 100만원 정도 저렴한 가격이면서 금방 말씀드린 동탄 지식산업센터 분양가와 그 정도 다시 차이가 나는데요. 비역세권, 역세권, 수익형 부동산 시세 격차 대비율 34%를 감안할 때 합리적인 가격이라 생각이 됩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전국 부동산이 주춤한 가운데 그래프를 보시면 보합세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내년 2021년에 롯데백화점이 준공이 되고 경부고속도로 지하화가 완료가 되면 반등 후에 상승할 것이라 조심스레 예상을 해봅니다. 평당 임대가 35,000원, 금리가 3.2%일 때 레버리지 70% 기준, 요구 임대 수익률은 10% 이상이라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상가입니다. 역세권의 장점이 있긴 하지만 상가 공급 과잉과 공실률을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평당 2,400에서 2,700 정도 선에 나올 예정이고요. 이렇게 지역별로만 봐도 상가가 많기 때문에 영상 보시는 분들도 아주 보수적인 상가 투자 접근이 필요하십니다. 네, 상가 임대 수익도 역상가 기준으로 보수적 분양가 대비 6에서 7%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업시설 MD 방안입니다. 대로변의 전면부에는 1층에 브랜드 카페나 편의점, 2층엔 은행, 증권사, 가구 가전 매장, 3층엔 테라스를 활용한 대형 평수 프랜차이즈 음식점, 반도 유보라 6, 7, 8차가 있는 후면부 상가엔 지하부터 1층까지는 음식점이나 편의시설, 2층은 메디컬 관련, 3층은 피트니스나 스크린 골프장 등이 들어올 수가 있겠네요. 마스터리스까지는 아니지만 시행사분들이 엄청나게 관리하고 공을 들이신다고 하니 보시는 것처럼 거의 맞춰질 거라 생각을 해봅니다. 네, 1층 코너에는 부동산이 들어오게 되고요. 22층 같은 경우에는 벌써 시행사에서 층 작업을 다 했습니다. 대신에 원하시는 고객분들이 있으면 양도가 가능하다고 하고요. 3층에는 메디컬과 카페가 들어올 예정인데 꼭 들어오기를 간절하게 빌어봅니다. 또한 이 시행사 분들이 굉장히 지금 의욕적이어서 입주 관리를 해드린다고 하네요. 네. 중간중간 이제 입 빠진 것 없게 입주 관리를 해서 원하시는 평형수에 원하시는 호실을 가져가실 수 있게 최대한 노력을 하신다고 하니까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GTX 호재가 있어서 임대가가 굉장히 비싼, 분양가가 굉장히 비싼 삼성동 쪽에서 이미 시행사 쪽으로 문의나 과천이나 인도건선에서도 벌써 시행사 쪽으로 문의가 많이 온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금방 말씀드린 지하 1층 도면과 업종이고요. 1층입니다. 네, 카페, 디저트 베이커리, 편의점, 올리브영 이렇게 편의시설 위주로 들어오게 될 것 같고요. 네, 스타벅스 들어오길 꼭 기대해 봅니다. 수세권이죠. 네, 다음은 2층입니다. 요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겠네요. 네, 여기가 1호에서 8호, 여기가 9호에서 16호, 요쪽이 17호에서 19호가 되겠네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너 자리는 묶어서 분양을 한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3층 상가입니다. 이렇게 피트니스나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스크린 골프 운동 관련해서 또 테라스 활용한 음식점 중에 여기는 필라테스나 요가 피트니스로 사용하셔도 좋을 듯 하네요. 네, 코로나19 사태에 소비도 얼어붙고 부동산 경기도 침체된 요즘인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0.75 기준금리 인하에 적금이나 예금 들긴 좀 아까우시고 주식시장도 불안하고요. 작년 9월 대출 규제, 12월에 다주택 규제, 올해 8월엔 수도권역 등기 전 전매 제한까지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강화시키고 있는데요. 투자하실 곳을 찾으신다면 섹션 오피스는 여러 가지를 놓고 고민하시는 중에 하나의 합리적인 투자처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한 번 더 동탄역 에이스큐브를 소개 정리해드리자면 수서평택 SRT 이미 운행 중이고요. 운정 동탄 2023년 GTX 복선전철 트램 쿼드로플 역세권에 제2외곽순환도로 용서, 경부 지하화 등 서울 권역으로 되고요. 광비콤의 시작이기 때문에 낮은 분양가와 인도권역 100m 안쪽, 동탄역 450m 초역세권, 대기업 협력사 공실 걱정이 낮고요. 단독 업무지구라 쾌적한 근무 환경과 사무실 밑에는 먹을거리와 편의시설 들어오고요. 모든 호실, 발코니라 실사용 면적까지 증가됩니다. 이것도 너무 길고 많다 하시는 분들 딱 3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의 1번인 입지, 광비콤 초역세권이다. 효율적이고 다양한 입주가 가능한 섹션 오피스다. 연금을 대체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임대에 초반이라 합리적인 분양가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열심히 소개해드렸는데 보시는 분들에게 충분히 매력적으로 다가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료에 없는 것들 몇 가지 맛보기로 말씀해드리자면 섹션 오피스는 전매 제한이 없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받고 언제든지 대파하실 수 있다는 거. 2021년부터 계속되는 호재 기억나시죠? 네, 동탄역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롯데 존이죠. 롯데 트리니티가 들어오게 되면은 모든 상권이랑 거주지역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네, 동탄역 기준 서쪽은 지금부터가 시작이고요. 현재 동탄 신도시에 있는 이 많은 홍보관들
그리고 임대료가 비싼 상가를 오피스로 쓰고 계시는 사장님들 다 어디로 갈까요? 지상 같은 경우에도 5년에서 10년 세제 혜택을 받으시고 나서 차익 발생 후에 앞으로 2년을 보시고 옮기셔도 좋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상가 중도금처럼 부가세 환급도 당연히 있고요. 소액으로도 투자하실 수 있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일정의 경우 코로나19 때문에 청약과 분양 일정이 모두 밀려서 전국의 모든 부동산 업체가 이제서야 점점 바빠지시겠지만 동탄역 에이스큐브 같은 경우에도 다소 촉박하게 분양 일정이 잡혔습니다. 다음 달인 6월 5일에 시행사인 SL전진에서 하나자산신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PF 대출이 실행이 되고요. 이 말은 청약금을 넣으실 수가 있다는 거죠. 이 계약금 같은 경우에는 아직 확실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300만 원 선에서 그렇게 소액으로 계약금이 책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다호실 계약으로 우선 배정이 되기 때문에 많은 호실을 계약하시는 분들일수록 좋은 자리를 선점하시기가 굉장히 유리하게 되고요. 중도금 대출은 부산은행에서 맡게 됩니다. 다음 달에 6월 6일이죠. 수원 영통에서 홍보관이 만들어지고 6월 8일부터 홍보관 투어가 된다고 하니까요. 인연을 맺어서 꼭 6월 8일 이후에 저와 함께 홍보관 투어를 같이 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방송이라 단점을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대행사분들이 보고 계시거든요.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지만 투자는 대출을 하시거나 빌려서 하시는 게 아니라 여윳돈으로 하시는 거 다시 한번 유념해 주시고요. 저 또한 정말 열심히 소개해드렸지만 덜컥 투자하지 마시고 아시는 부동산 분들이나 아니면 부동산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정말 부동산을 잘 아시는 분들에게 2번, 3번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 동탄역 에이스큐브에 대해서 같이 의논을 나눠보신 후에 신중하게 결정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대신에 올바른 결정과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들은요. 편하게 010-8671-9859 010-8971-9859 전화 주시면 방송에서 못 다뤘던 부분들 허심탄회하고 솔직하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 단점도 있지만 능력 있는 저희 대행팀이 만반의 준비로 극복할 해결책도 분명히 있고요. 단점보단 장점이 훨씬 많은 동탄역 에이스큐브이기 때문에 자신있게 추천을 해드립니다. 또한 동탄 지역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일을 잘하신다고 소문이 나셔서 현재 저희 대행사 총괄이사로 계신 분들, 동탄역 부동산 사장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름만 말씀드리면. 그렇게 유능한 총괄이사님과 함께 하고 있고요. 저 포함해서 저희 팀원들 굉장히 젊습니다. 그 말은 변하거나 바뀐 정보를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매니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잘못된 정보가 있으면 댓글 달아주십시오. 오랜 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남은 하루 무유하세요.